바삭바삭한 크래커스북. 혹시 혼자 살고 계신가요? 요즘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내 집이 생겼다는 말이겠지요. 독립은 두렵고 무섭지만 그만한 크기의 설렘과 기쁨이 동시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다들 첫 독립은 어떠셨나요? 혹은 첫 독립은 어떤 모습이길 바라시나요? 오늘은 내 방을 생각해 보면서 방송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네. 좀 궁금하네요. 라섹 수술을 결국 했을지. 네,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저희 방송을 눈 띵띵 부어서 들을 예정입니다. 저도 라섹 수술을 20살, 한 22살 때 했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한 하루 이틀은 진짜 아프더라고요. 앉아서 잤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개인차가 좀 있는데 제 동생은 아직 하진 않았지만 동생 무슨 수술을 할 때마다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요. 항상 무통처럼. 그래서 작가님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네. 작가님이 이번에 참 바쁘신데 예. 오늘의 주제 작가님이 소개해 주실까요? 바쁜 거랑 무슨 상관이죠? 연관들어서 얘기 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집 꾸미기 시작할 때 추천하는 책입니다. 맞습니다. 작가님 이사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이런 주제를 한번 골라봤는데 네네. 이사 가니까 어떠세요? 가구 배치하고 이런 것도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일단 책 만드느라 바쁠 때 이사를 해서 이사하는 거에 많이 관여는 안 했는데 그 빌트인이라고 하나요? 네. 그 옷장이 아예 딱 정해져 있는 자리가 있어서 가구를 배정하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자리에 침대를 놓을 수밖에 없고 이 자리에 책장을 놓을 수밖에 없어서 저는 많은 고민을 하진 않았는데 책장이 넓어진 건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맨날 창고에 놔뒀던 만화책 다시 꺼내서 이제 배열을 했는데 기분이 정말 좋아요. 너무 좋네요. 네네. 진짜 차곡차곡 꽂혀있는 책들 보면 되게 남다를 것 같아요. 그쵸. 그걸 읽어야 되는데 꽂아만 뒀네요. 또 생각나면 또 읽겠죠. 네. 지연 작가님도 방송하면서 얘기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뭐 코발트색으로 칠하다가 어머니한테 혼나시고 네. 벽에 아마 뭐 엽서랑 포스터가 제 거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던 것 같은데. 맞아요. 이제 처음으로 이사를 왔을 때 아무도 칠하지 말라는 명을 듣지 않고 방문을 잠가두고 파란 색깔로 벽에 다 칠해버렸습니다. 가끔 작가님이 벽 사진 인스타에 올리실 때 깜짝 놀래요. 맞다. 지연 작가님 벽은 코발트였지? 이러고. 파란색이 뭔가 약간 추워 보일까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진 않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둘 다 이사했던 그 경험을 되살리면서 오늘의 책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저도 이사 와서 부모님이 집을 꾸미기 시작할 때 제일 처음으로 하시던 게 화훼 시장을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사 온 동네 근처에 엄청 큰 화훼 농협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평소에도 식물을 좋아하시던 부모님이 거실에다가 초록초록한 잎들에 식물을 놓고 잎도 닦아주면서 예쁜 말을 해주시는 걸 보고 식물에 관심이 없던 저도 점점 관심이 좀 가더라고요. 그럼 부모님이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해주시고 계신 건가요? 건가요? 지금도 그렇게 해주세요. 그 예쁜 말을. 그래서 나한테는. 지은 작가님은 이제 자생하실 네. 이 힘이 있으니까. 그런가 봐요. 요새 그린 홈 스타일링이라고 하더라고요. 식물을 가꾸면서 자신의 집을 꾸미는 걸 이야기하는 흐름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물을 몇 번 주지 않고도 오래 산다는 선인장을 키워도 한 달 있으면 말라 죽어버리는 알 수 없는 힘을 갖고 있어서 사막에서도 자라는 선인장을 말려 왜 마르는 거지? 그래서 엄마가 다시 식물을 살아나게 하시곤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죽이면. 그래서 금손이시군요. 그런 저에게 담비와도 같은 책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네. 정수진 작가님이 쓰시고 박정은 작가님이 그리신 식물 저승사자라는 부제로 집에만 오면 죽는 식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책인데요. 네. 제 현 상황과 너무 잘 맞아떨어져서 기억을 해두고 구입을 했던 책이에요. 네네. 소제목에 소개된 식물들을 보니까 저희 집에서 키우는 일반 가정집에서 좀 많이 키우는 식물들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큰 목차는 총 3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볕이 잘 드는 창가, 그리고 베란다에서
두 번째는 자연광이 들어오는 실내 반그늘에서, 세 번째는 그늘진 곳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식물이라고 하면 모름지기 물과 햇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그늘이나 그늘진 곳에서 잘 자라는 식물들 같은 경우 햇빛에 오래 두면 안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키우기에 실패한 식물들은 다 너무 햇볕만 쐬었나 생각이 들었어요. 6페이지로 들어가면 일러두기라는 제목으로 간단한 설명을 해두셨는데 이 책에서 식물 학명을 표기하는 이유, 관상식물과 관엽식물, 다육식물, 그리고 목차를 집 안에 빛이 어디서 들어오는지에 따라 구분한 이유 등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학명을 적으신 이유가 그럼 뭔가요? 학명을 적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좀 더 친숙한 유통명으로 표기를 했지만 시장 내에서는 학명과 전혀 무관한 이유로 불리거나 아니면 원래 이름과는 다르게 오인되어서 쓰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학명을 같이 표기해서 오해를 바로잡고자 했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편하게 이제 생긴 대로 부르는 나무들 이름이랑 강아지 풀 이런 네, 학명 이름이랑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오해를 좀 줄이시려고 써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는 저희 집에서 기르는 식물들이 많았는데 38페이지에 소개된 인도 고무나무가 저희 집에서 제일 크고 잘 자라고 있는 식물 중에 하나예요. 네네. 그래서 고무나무는 잎이나 뿌리에 상처가 나면 흰색의 진액이 나오는데 옛날엔 이 진액으로 라텍스를 만드는 데 사용을 했지만 다른 고무나무 종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인도 고무나무는 관상용 식물로만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해요. 아, 네네. 예전에 들어본 적 있던 것 같아요. 네. 고무나무들은 웬만해선 다 잘 자라거든요. 네네. 근데 48페이지 수채화 고무나무는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주 1회 물 주기, 그리고 가끔 환기, 그리고 가능한 빛이 많이 드는 창문 쪽 창가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야기에 소개된 사장님의 카페는 북향이라서 약간 반그늘에 위치한 곳이었는데 네. 그래서 아무래도 햇빛이 좀 많이 못 봐서 그렇게 변화가 생긴 것 같더라고요. 저희 집은 고무나무가 거실에 엄청 가운데에 있어가지고 빛이 되게 잘 들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렇게 좀 잘 자라는 편이었나 봐요. 이렇게 집에서 좀 많이 키우는 식물들 위주로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몰랐던 이야기들도 같이 알게 되고 이제 식물을 키우실 분들이라면 집에서 키우면 좋은 식물들을 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읽고 나니까 식물을 키우는 데는 좀 많은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것을 되게 깨달았어요. 맞아요. 식물이 놔둔다고 키워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정말 말을 안 한다 뿐이지 정말로 근데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빠랑 엄마가 식물들 잎을 매번 닦아주고 물을 주고 자리를 옮겨주는 것도 이유가 있었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식물 키우는 거에 계속 실패했던 이유도 좀 약간 관심과 관리가 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계기로 여러분들께도 꼭 추천을 드리는 책이기도 합니다. 아, 네. 되게 좋은 책이네요. 그죠. 근데 부제가 너무 공감돼서 네. 처음에 구입했어요. 저도 딱 정말 공감되는 말인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식물을 무척 잘 키우시는 편은 아니지만 저보다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꽃다발을 꽂아두는 정도인데 네. 식물을 되게 길게 키우시는 분들 보면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맞아요. 식물들도 정말 정직한 것 같아요. 그 책 앞쪽에 보면은 어떤 식물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식물이 굉장히 잘 자라는 식물이었는데 식물을 작가님께서 화원에 두셨다가 다시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화원에서는 몇 년이고 잘 자라던 식물이 자기 집에 오자마자 한 4일 뒤에 잎이 다 떨어졌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그 햇빛도 더 잘 들고 되게 공간도 좋았는데 이렇게 되니까 너무 당황을 많이 하셨는데 그 다음 주에 되게 조그만 새싹들이 나기 시작을 하더래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작가님이 식물들도 환경에 적응을 하거나 그런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무조건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조금 놔두고 보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쓰셨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시들어버리면 이렇게 하면서 어떡하지 엄마? 이렇게 약간 물어보는 타입인데 그러지 않아도 조금 더 다른 환경들을 주어주면 식물들이 좀 당황하거나 그래서 그럴 수 있으니까. 요즘에는 1인 가구가 되게 많이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나만의 방이 생겼을 때 거기에 놓을 거를 상상하면서 구입을 많이 하시는 편인데 그때 맞아요. 관상용이 아니라 정말 약간 애정을 줄 존재로 식물을 놔두는 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식물을 실내에다가 두면은 온도도
조금 내려가고 약간 기온이 맞춰지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네네.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고 일단 초록초록한 잎들을 보면은 조금 더 생기 돋는 그런 기분들이 그쵸. 많이 드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식물을 들이시게 되시면 이 식물 저승사자라는 책을 읽어보시고 고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책 추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글지마 작가님 책 소개해 주실까요? 제가 이 책을 정말 좋아하는 주제 때 가져오려고 아껴놨는데 오늘 이렇게 쓰게 됐네요. 저는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을 가져왔습니다. 논쟁을 많이 가져오는 책이긴 하지만 저는 이 책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명작이라는 이유로 많이 접했기 때문도 있지만 그냥 책이 너무 좋았어요. 네. 따지고 보면 노인과 바다 이런 것도 명작이지만 저는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되게 재밌다는 인상을 많이 받지 못했고 근데 이 책은 약간 21세기 한국을 살아가는 으로서 되게 와닿는 문장이 되게 많다는 거 그리고 이 사람은 1900년대를 살았음에도 나와 많은 생각이 비슷하다 그리고 현실이 생각보다 많이 바뀌지 않았다 이런 사실에서 저는 되게 느꼈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저는 한번 밝혔던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펭귄사를 되게 좋아해요. 펭귄북스 맞죠? 네. 그래서 펭귄 클래식 코리아 버전의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을 가져왔고요. 네. 이 책은 1928년 10월 버지니아 울프가 케임브리지에서 여성과 픽션이라는 주제로 했던 2차례의 강연에서 만들어진 책인데 네. 그때 그 강연을 다듬고 추후에 만들어진 책이고요. 그 강연이 여성을 대상으로 했던 강연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이분이 소설가답게 말을 되게 수려하게 한다고 할까요? 정말 픽션을 읽어주듯이 얘기를 하시고 실제로 강연은 본인의 이야기를 담는 거이기도 하지만 버지니아 울프는 가정을 하면서 시작을 해요. 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옥스브리지를 걷고 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는 진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옥스브리지라는 말에서 이미 픽션인 거죠. 그러니까 네.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를 섞은 단어일 텐데 그러면서 여성이 닥친 현실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제 산책을 하듯이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는 케임브리지를 여성이 도서관을 찾기 위해서는 남자 교수와 함께 가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사인한 어떤 증명서가 있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 안에 얼마나 유명한 작품들이 많겠어요. 엄청 유명한 작가의 초안이나 아니면 뭐 자필로 된 원고 이런 거를 여자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성별이 남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상황에 닥쳐 있는 거야? 나도 그 유명했던 남자 작가들과 다를 바가 없는데 약간 그런 분노가 느껴져서 같이 좀 동기화가 됐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치? 나도 이런 거 할 수 있어.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까지 사고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뭐 성별을 구분 없이 읽기에 되게 좋은 책이라고 생각했고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결론 부분이었어요. 이 책이 유명해졌던 이유는 여성이 픽션을 쓰고자 한다면 돈과 자신만의 방을 가져야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결론을 도달하는 과정이 이 책에 담겨 있는 건데 네. 저는 이제 짧은 시간에 소개를 해드려야 되니까 결론만 얘기를 하자면 네. 그 두 가지가 필요한 이유 중에 첫 번째 버지니아 울프가 강조했던 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당신의 정신을 교양시켜서 더 높은 곳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것도 상기를 시키지만 이거는 이미 지금까지 존재했던 작가들이 많이 언급했기 때문에 다른 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러면서 말한 게 있어요. 나는 스스로에게 다른 무엇이 되는 것보다 간단하고도 그저 평범하게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나 자신을 발견할 뿐입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꿈꾸지 마십시오. 다만 사물을 있는 그대로 생각하십시오. 내가 만약 그런 말을 좀 더 고상하게 할 줄 안다면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이 와닿던 게 결국 타인을 이해하고 그 사람에게 조언을 해주고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일단 자기 자신의 일에 매진하라는 말이 되게 와닿았었거든요. 네. 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해 라는 얘기를 주변에 듣지만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성립을 한 다음에 그 꿈을 향해 여성이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이 책을 자기만의 방을 집 꾸미기 시작할 때 좋은 책으로 가져온 이유는 끝에 또 부록이 붙어 있어요. 네. 여성의 전문
전문직이라는 제목으로 했던 강연이었는데요. 1931년도에 여성참여협회에서 낭독했던 강연문이라고 합니다. 또 내용이 되게 구어체를 그대로 옮겨놔서 저는 되게 좋았는데 여성에 대한 여성의 시점 그리고 여성이 전문직으로서의 소설가를 하면서 이루어야 될 를 약간 중점적으로 다루었는데 지금은 집안에 헌신적이고 아이가 생선의 가슴살을 좋아한다면 당신은 머리를 먹어라 이런 강요를 하는 헌신적인 여성상을 요구하는 거를 이제 천사라고 하는데 이분은 그 천사가 나타날 때마다 잉크병을 던지면서 죽였다고 합니다. 대놓고 그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그 천사를 쫓아내는 과정이 지금도 힘들지만 그렇게 해서 자신은 아직까지도 글을 써 나가고 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는 자신만의 방을 이제서야 얻었다. 라고 말하면서 방이라는 그 존재의 상징성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이분한테는. 네. 그분이 실제로 살았던 인생과는 했던 말이 얼마나 다를지는 모르지만 결국 여성은 자식한테 그리고 남편한테 서재로 물려줬던 그 방을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얻게 되었다. 그리고 그 방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건가요? 방은 얻었지만 결국 그 비어있는 곳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채우길 바란다고 써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쓴 물음표 같은 문장들을 좀만 더 읽어보자면 네. 방은 여러분들의 것이지만 그 방은 여전히 텅 비어 있습니다. 가구를 갖춰야 하고 방을 꾸며야 하고 나누어 써야 합니다. 여러분은 가구를 어떻게 들여놓고 어떻게 장식할 건가요? 여러분들은 누구와 어떤 조건으로 방을 나누어 쓸 것인가요? 이것은 내 생각에 가장 중요하고도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여러분들은 그런 질문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내 자치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주권을 상징하는 그 방에 어떤 사람들과 어떤 이야기로 어떤 걸 만들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에 대한 책이라서 저는 오늘 이 책을 들고 왔습니다. 되게 좋았어요. 저는 이 책을 듣기만 하고 보지는 않았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그 이지만 작가님 설명도 듣고 이 연설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같이 들어보니까 자기만의 방, 자기가 사색할 수 있는 그냥 진짜 인간으로서의 성별을 네네. 따지지 않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표현을 하고 그런 거를 같이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좋은 책 추천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 책은 꼭 읽어봐야겠네요. 네, 진짜 좋아요. 책 바란 거 보이시죠? 네. 오늘도 집 꾸미기 시작할 때 추천하는 책으로 2가지의 책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저희가 소개해드린 책들 외에도 되게 집 꾸밀 때 도움되는 것들이 되게 많죠. 한 번씩 찾아보시고 참고해서 집을 꾸미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새로운 게스트님을 모시고 찾아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집 혹은 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그게 어떤 형태이든 내 몸 하나 네 일자리, 사회 속에서 쓰고 있던 가면을 벗고 몸에서 힘을 뺄 수 있는 나만의 방이 있다는 것은 어쩌면 생각보다 대단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한켠의 쉼터를 가지시길 소망하며 오늘의 방송을 마칩니다.